안녕하세요, 어벙벙 사자입니다. 오늘은 드롭과 플레이스 그리고 리플레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이 세 가지 용어를 정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자, 드롭과 플레이스, 리플레이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인플레이라는 용어를 정리를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용어의 정의에서 인플레이란 플레이어의 볼이 코스상에 놓여있고 홀플레이에 사용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인플레이 상태의 볼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플레이어의 볼이어야 해요. 당연하죠. 그래서 버려진 볼이나 다른 플레이어의 볼은 나에게 인플레이 볼이 될 수 없겠죠. 또한 코스에 있어야 합니다. 코스에 정지한 볼만 의미하는 게 아니죠. 플레이어가 스트로크해서 움직이고 있는 볼도 인플레이 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건은 홀플레이에 사용되고 있는 볼이어야 합니다. 퍼팅그린에서 자신의 볼을 마크하고 집어 올리면 플레이어는 인플레이 상태의 볼이 없는 거예요. 또한 플레이한 볼이 아웃 오브 바운즈에 정지한 경우도 인플레이 볼이 없는 게 되겠죠. 볼이 코스에 없고 홀플레이에 사용되고 있지도 않으니까요. 인플레이에 관한 중요한 조건 중에 이 내용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규칙에서 정지한 볼 또는 움직이고 있는 볼과 관련하여 언급하는 경우 이는 인플레이 상태에 있는 볼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 문장을 꼭 기억하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스트로크한 볼이 인바운즈에 정지했다가 경사를 타고 아웃 오브 바운즈로 간 경우와 반대로 티샷한 볼이 아웃 오브 바운즈에 정지했다가 강풍이 불어서 인바운즈로 온 경우의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자, 규칙 9.3을 볼게요. 자연의 힘이 플레이어의 정지한 볼을 움직이게 한 경우 페널티는 없고 그 볼은 반드시 그 새로운 지점에서 플레이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문장에서 이 정지한 볼이 나오죠. 조금 전에 꼭 기억해야 한다고 했던 문장에 보면 정지한 볼은 인플레이 볼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었어요. 아웃 오브 바운즈에 정지한 볼은 인플레이 볼이 아니잖아요. 아웃 오브 바운즈에 있던 볼이 자연의 힘에 의해서 인바운드로 굴러왔어도 규칙 9.3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아웃 오브 바운드에 정지한 볼은 영원히 잘못된 볼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인바운드에 정지해 있던 볼이 경사를 타고 아웃 오브 바운드로 간 경우는 얘기가 다르죠. 이 경우는 규칙 9.3의 적용을 받게 돼요. 인바운드에 정지한 볼은 인플레이 볼이잖아요. 인플레이 볼이 자연의 힘에 의해서 움직인 경우는 그 새로운 지점에서 플레이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아웃 오브 바운드에 있는 볼은 플레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만 가능한 상황이 된 것이죠. 다만 규칙 9.3의 예외 2에 따라서 인바운드에 있던 볼을 드롭, 플레이스, 리플레이스한 후에 그 볼이 정지했다가 자연의 힘에 의해서 아웃 오브 바운드로 간 경우는 페널티 없이 다시 원래의 지점에 리플레이스를 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인플레이에 관한 또 하나의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인플레이 상태의 볼이 되느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 인플레이 시킬 의도가 있었느냐입니다. 만약 플레이어가 구제구역을 착각해서 잘못된 장소에 볼을 드롭했다면 그 볼은 인플레이 볼일까요? 당연히 인플레이 상태의 볼입니다. 용어의 정의에서 드롭을 보면 볼을 인플레이 상태가 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 볼을 손에 들고 공중에서 떨어뜨리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즉 플레이어가 드롭한다는 것은 그 용어 자체에 인플레이 시키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잘못된 방법으로 또는 잘못된 장소에 또는 적용되지 않는 절차에 따라서 볼을 드롭했어도 그 볼은 인플레이 볼이 되는 거예요. 플레이스, 리플레이스도 동일해요. 이 용어들도 그 자체에 볼을 인플레이 시키겠다는 의도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플레이어가 알까기를 했다면요. 근데 이것도 인플레이 볼이 되는 거예요. 알까기를 했다는 것은 그 볼을 플레이하겠다는, 즉 인플레이할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이니까요. 플레이어가 인플레이 시킬 의도가 없이 볼을 떨어뜨린 경우는 그 볼이 드롭된 것이 아니라고 했네요. 예를 들어서 구제를 받으려고 주머니에서 볼을 꺼내다가 볼이 떨어졌고 그 볼이 구제구역이 정지했다고 해서 그 볼을 그대로 플레이하면 규칙 6.3C에 따른 잘못된 볼 플레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인플레이 시킬 의도가 없었으니까요. 이 내용은 규칙 14.4를 보면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플레이어가 인플레이 상태가 되도록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볼을 코스에 되돌려 놓은 경우 그 볼은 인플레이 상태의 볼이다. 규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을 때 원래의 볼을 교체하여 되돌려 놓은 경우, 즉 잘못 교체한 볼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잘못된 장소에 또는 잘못된 방법으로 또는 적용되지 않는 절차를 사용해서 볼을 리플레이스, 드롭 플레이스한 경우라도 그 볼은 모두 인플레이 볼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일단 인플레이할 의도를 가지고 코스에 볼을 되돌려 놓으면 그 볼은 어떤 경우라도 인플레이 볼이 된다는 거예요. 퀴즈 하나를 풀어보죠.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플레이어의 티샷이 페널티 구역으로 갔어요.
플레이어는 볼이 놓인 그대로 플레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언플레이어블 볼 측면 구제를 받고 그 페널티 구역 안에 볼을 드롭하고 플레이했어요. 이때 올바른 재정은 어떻게 될까요? 이 상황이 조금 전 규칙 14.4에 나왔던 적용되지 않는 절차를 사용해서 볼을 인플레이시킨 대표적인 예가 될 거예요. 볼이 페널티 구역에 놓인 경우는 규칙 17.3에 따라서 언플레이어블 볼 구제를 받을 수 없죠. 볼이 놓인 그대로 플레이하거나 규칙 17.1D에 따른 페널티 구제만 받을 수 있잖아요. 결국 플레이어는 적용되지 않는 규칙에 따라 볼을 인플레이시키고 플레이한 것이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이런 경우라도 플레이어가 볼을 인플레이시킬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볼은 인플레이볼이 되는 거예요. 이때 벌타는 몇 개이고 어떤 규칙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플레이어가 언플레이어블 볼 구제를 받았으니까 규칙 19.2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해야 될까요? 이 부분은 위원회 절차 6시의 8에 관련 사항이 있으니까 잠깐 보고 갈게요. 이렇게 적용할 수 없는 규칙을 적용하고 플레이한 경우는 위원회가 그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규칙을 결정할 책임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위원회는 플레이어가 페널티 구역 안에서 언플레이어블 볼 구제를 받았더라도 그것은 규칙 17.1의 구제를 받은 것으로 제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규칙 17.1D에 따른 구제를 올바르게 받았다면 그 페널티 구역을 벗어났어야 하는데 그 페널티 구역 안에 볼을 들어가고 플레이했으니까 규칙 14.7에 따른 잘못된 장소에 플레이가 되는 것이고요. 정리를 하면 플레이어는 규칙 17.1D에 따른 페널티 구제를 잘못된 장소에서 받고 플레이한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퀴즈 하나 더 풀어보죠. 파3홀 티인 구역에서 플레이어가 플레이한 볼이 아웃 오브 바운드로 가서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를 받는데 볼을 티업하지 않고 지면에 내려놓는다면 이 절차는 플레이스일까요? 자, 규칙 조항 몇 개를 릴레이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규칙 18.2b에 볼이 분실되었거나 아웃 오브 바운드로 간 경우 1벌타를 추가하고 규칙 14.6에 따라서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죠. 자, 규칙 14.6을 보죠. 티인 구역에서 볼을 인플레이 시키는 방법은 또 규칙 6.2b에 적용을 받는다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규칙 6.2b의 2항을 보죠. 볼은 티에 올려놓을 수도 있고 지면에 내려놓아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플레이스 한다고 하지 않았죠? 왜 그럴까요? 규칙 6.2b의 5항에 나오는 것처럼 티인 구역에 있는 볼은 그 볼에 스트로크 하기 전까지는 인플레이 상태가 아니에요. 티업한 볼이 떨어져도 인플레이 볼이 아니기 때문에 페널티 없이 다시 볼을 집어서 티업할 수도 있어요. 티업하는 위치도 바꿀 수 있고요. 또한 연습 스윙을 하다가 티업한 볼을 건드렸어도 페널티가 없어요. 연습 스윙은 스트로크가 아니죠. 티인 구역에 있는 볼을 스트로크 할 때 그 볼이 인플레이 상태의 볼이 되는 거니까. 결국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를 받는데 티인 구역에 플레이스 한다고 하면 앞뒤가 맞지 않죠. 플레이스라는 용어 자체가 인플레이 시킨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티인 구역에서는 지면에 내려놓는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드롭, 플레이스, 리플레이스라는 용어는 그 자체의 볼을 인플레이 시키겠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은 용어인 인플레이를 이해하셨길 바라면서 기본적으로 드롭은 볼을 인플레이 시킬 의도를 가지고 볼을 공중에서 떨어뜨리는 것이고 플레이스와 리플레이스는 볼을 지면에 내려놓는 것이죠. 드롭과 플레이스는 방법의 차이만 있고 나머지는 동일해요. 즉 드롭과 플레이스는 이란성 쌍둥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규칙 14.3a에 나오는 대로 드롭하거나 플레이스하는 경우 플레이어는 원래의 볼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다른 볼을 사용할 수도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드롭이나 플레이스할 때는 언제나 볼을 교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원래의 볼을 닦아서 다시 드롭하거나 플레이스할 수도 있고요. 드롭과 플레이스는 직전의 스트로크가 취소되거나 타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또는 규칙에서 다시 플레이할 것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그리고 모든 구제 상황에서 볼을 다시 인플레이 시키는 방법입니다. 직전의 스트로크가 취소되거나 타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라면 플레이한 볼이 조각난 경우 또는 잘못된 장소의 플레이가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규칙에서 다시 플레이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플레이한 볼이 분실되거나 아웃 오브 바운드로 가서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를 받는 경우가 대표적일 것이고요. 그리고 규칙 18.1에 나오는 대로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는 언제나 플레이어가 선택할 수 있는 구제 방법이니까 다시 플레이할 것을 허용하는 경우가 바로 이 경우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플레이스를 보죠. 플레이스는 드롭과 일환성 쌍둥이라고 했죠. 플레이스는 용어의 정의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드롭과 같은 것이니까요. 다만 인플레이 시키는 방법의 차이만 있는 거예요. 즉 드롭처럼 볼을 공중에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점에 내려놓는 것이 플레이스입니다. 또한 드롭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볼을 교체할 수 있고요. 플레이스를 주로 하는 가장 대표적인 코스의 구역은 퍼팅 그린이겠죠.
볼이 퍼팅 그린에 있던 경우이고 플레이한 볼이 스트로크가 취소된 경우나 타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다시 플레이할 것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는 규칙 14.6에 따라 직전에 스트로크한 지점인 퍼팅 그린에 플레이스할 것이고요. 그리고 퍼팅 그린에 있던 볼이 일시적으로 고인물에 방해가 있는 경우라면 가장 가까운 완전한 구제 지점 또는 최대한의 구제 지점에 플레이스하게 되죠. 물론 퍼팅 그린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페널티 구역으로 간 볼에 대해서 규칙 17.1D 구제를 받거나 규칙 19.2에 따라서 일반 구역이나 퍼팅 그린에 있는 볼에 대해서 언플레이어블 볼 구제를 선택했는데 구제 구역에 퍼팅 그린이 포함되었어요. 이 경우라도 퍼팅 그린에 반드시 드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티인 구역과 퍼팅 그린을 제외한 구역에서는 구제를 받거나 다시 플레이하는 경우 거의 대부분 드롭을 하죠. TV를 보니까 퍼팅 그린이 아닌 경우인데 볼을 플레이스하는 것도 봤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퍼팅 그린이 아닌 구역에서 볼을 플레이스하는 경우는 3가지 정도가 있겠네요. 첫 번째, 규칙 14.3의 2항1. 구제구역에 첫 번째 드롭을 한 볼이 구제구역을 벗어났고 다시 드롭을 했는데 그 볼도 구제구역 밖으로 나간 경우, 두 번째 드롭할 때 지면에 맨 처음 닿은 지점에 플레이스하죠. 두 번째, 로컬 룰 모델 E3 프리퍼드 라인입니다. 이 로컬 룰은 볼이 일반 구역에 있는 경우만 적용할 수 있고요. 이 프리퍼드 라인은 구제예요. 프리퍼드 라인 구제는 일반 구역에서의 구제이지만 볼을 플레이스합니다. 플레이스하는 경우이니까 당연히 볼을 교체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세 번째는 규칙 16.1D 퍼팅 그린에 볼이 정지했는데 퍼팅 그린 안팎에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 대표적인 것이 일시적으로 고인물일 것이고요. 이것으로부터 방해가 있는 경우는 가장 가까운 완전한 구제 지점에 플레이스 하도록 하고 있죠. 이때 이 기준점은 퍼팅 그린 또는 일반 구역일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볼과 가장 가까운 지점이 일반 구역이라면 반드시 그 일반 구역에 플레이스를 해야 합니다. 플레이스라고 했죠? 기준점이 일반 구역에 나오지만 볼이 퍼팅 그린에 있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반드시 플레이스 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리플레이스입니다. 용어의 정의에서 보면 리플레이스란 볼을 인플레이 상태가 되게 하려는 의도로 손으로 그 볼을 내려놓아서 플레이스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고, 플레이어가 볼을 인플레이 상태가 되게 하려는 의도 없이 그 볼을 내려놓은 경우 그 볼은 리플레이스 된 것이 아니니까 인플레이 상태가 아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즉 인플레이할 의도를 가지고 볼을 원래의 지점에 두는 것이 리플레이스예요. 이 리플레이스와 플레이스를 정확하게 구분하시나요? 앞에서 말한 대로 플레이스는 새로운 지점에 볼을 내려놓는 구제 절차예요. 하지만 리플레이스는 말 그대로 리플레이스입니다. 다시 두는 거예요. 어디에? 원래의 지점에요. 그리고 리플레이스는 구제 절차가 아니에요. 골프는 연속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포츠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자신의 볼을 집어 올렸거나 움직이게 한 경우라면 규칙 14.2C에 따라서 반드시 원래의 지점에 볼을 다시 두도록 하고 있죠. 바로 이렇게 원래의 지점에 다시 볼을 두는 것이 리플레이스입니다. 리플레이스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볼을 집어 올렸거나 볼을 움직이게 한 경우 다시 원래의 지점에 두는 절차예요. 퍼팅 그린에 있는 자신의 볼에 마크하고 볼을 집어 올린 경우가 대표적이죠. 집어 올린 것도 움직인 것이고, 움직였으니까 원래의 지점에 다시 두도록 하는 거예요. 자신의 볼을 러프에서 찼다가 발로 차서 움직이게 했어요. 어떻게 해요? 리플레이스 하죠. 움직이게 했으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스트로크 한 볼을 리플레이스 하는 경우는 없어요. 플레이어가 일반 구역에서 연습 스윙을 하다가 우연히 자신의 볼을 건드렸다면 이건 스트로크가 아니잖아요. 볼을 치려는 의도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볼을 움직이게 했으니까 규칙 9.4B에 따라서 1벌타를 받고 볼은 반드시 원래의 지점에 리플레이스를 해야 합니다.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동반자가 플레이어의 볼을 자신의 볼이라고 생각하고 스트로크를 했다면 그 동반자는 잘못된 볼을 플레이한 것이죠. 하지만 플레이어의 입장에서는 동반자, 즉 외부 영향이 자신의 볼을 움직이게 한 거예요. 당연히 이런 경우라면 규칙 9.6에 따라서 플레이어는 원래의 지점에 볼을 다시 리플레이스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리고 리플레이스는 구제 절차가 아니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볼을 교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요. 다만 리플레이스하는 경우도 볼을 교체하는 것이 허용되는 4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관련 규칙은 14.2A예요. 기억하시나요? 회갈 제잘. 합리적인 노력으로 원래의 볼을 수초 이내에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원래의 볼이 갈라지거나 금이 간 경우, 중단되었던 플레이가 재개되는 경우, 플레이어의 원래의 볼을 다른 플레이어가 잘못된 볼로 플레이한 경우입니다. 이 4가지 예외에 해당한다면 리플레이스하는 경우라도 볼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리플레이스 할 때 그 볼을 닦을 수는 있을까요? 자, 규칙 14.1C에 나오는 대로 퍼팅 그린에서 집어 올린 볼은 언제나 닦을 수 있고요. 그리고 퍼팅 그린을 제외한 코스의 구역에서 집어 올린 볼도 언제나 닦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러프에서 자신의 볼을 찼다가 발로 차서 볼을 움직이게 한 경우라면 볼을 다시 원래 지점 리플레이스를 해야 하잖아요. 이때 리플레이스 하기 전에 그 볼을 닦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구역에서 지면을 치면서 연습 스윙을 하다가 디봇이 날아가서 자신의 볼을 움직이게 했다면 규칙 9.4B에 따라서 1벌타는 받지만 그 볼을 리플레이스 하기 전에 바꿀 수 있다는 것이고요. 하지만 여기에 또 4가지 예외가 있어요. 즉 퍼팅 그린을 제외한 코스의 구역에서 집어 올린 볼을 닦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금자방구죠. 볼이 갈라지거나 금이 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집어 올린 경우, 자신의 볼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집어 올린 경우, 다른 플레이어나 상대방의 플레이에 방해가 되어서 요청을 받고 집어 올린 경우, 그리고 구제가 허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볼을 집어 올린 경우는 그 볼을 닦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이 4가지 예외를 제외하면 코스에서 집어 올린 볼은 언제나 닦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제를 받고 드롭하거나 플레이스하는 경우는 규칙 14.3A에 따라서 언제나 볼을 교체할 수도 있지만 원래의 볼을 닦아서 드롭하거나 플레이스해도 된다고 했죠. 이렇게 드롭이나 플레이스할 때 볼을 닦을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규칙 14.1C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일반 구역에서 플레이한 볼이 아웃 오브 바운드로 가서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를 받을 때 볼을 드롭하나요? 플레이스하나요? 아니면 리플레이스하나요? 그리고 어디에 하나요? 너무 쉬운가요? 자, 일반 구역에서 플레이한 볼에 대해서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를 받을 때는 규칙 14.6에 따라서 직전에 스트로크한 지점을 기준점으로 그 지점보다 홀에 더 가깝지 않은 한 클럽 길이 이내의 구제 구역에 볼을 드롭합니다.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도 구제잖아요. 구제 상황에서 리플레이스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했던 대로 일반 구역에서 플레이스하는 경우는 딱 2가지 있었죠? 다른 퀴즈 하나 볼게요. 퍼팅 그린에서 플레이한 볼이 깊은 항아리 벙커로 갔어요. 벙커에서 다운 플레이를 하는 것이 훨씬 불리하다고 생각했다면 플레이어는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를 선택할 수 있죠. 규칙 18.1에 나오는 대로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는 플레이어가 언제나 선택할 수 있는 구제 방법이니까요. 이렇게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를 받을 때 직전에 스트로크한 지점에 플레이스 하나요? 리플레이스 하나요? 잠깐 헷갈린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는 구제죠. 일단 리플레이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는 직전에 스트로크한 지점이 구제를 위한 기준점입니다. 퍼팅 그린에서 플레이한 볼에 대해서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를 선택하면 그 기준점에 플레이스하는 거예요. 이 지점은 새로운 지점이고 원래의 지점이 아니에요. 원래의 지점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원래의 지점은 어디일까요? 그쵸. 플레이한 볼이 벙커에 정지했던 그 지점이 이제 원래의 지점이 된 거예요. 퍼팅 그린에서 스트로크한 지점이 직전에 스트로크한 지점이 되는 것이고요. 자, 또 다른 퀴즈입니다. 일반 구역에서 스트로크한 볼이 2조각 이상으로 조각이 났어요. 이 경우 페널티는 없고 반드시 그 스트로크를 한 곳에서 다시 플레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시 플레이하기 위해서 볼을 인플레이 시키는 절차는 드롭인가요? 플레이스인가요? 아니면 리플레이스인가요? 규칙 4.2B를 보면 이 경우 규칙 14.6을 따른다고 하고 있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규칙 14.6은 직전에 스트로크한 지점에서 다시 플레이하는 경우에 관한 절차예요. 이 퀴즈는 일반 구역에서 직전에 스트로크를 했다고 했으니까 그 지점을 기준점으로 볼을 드롭할 거고요. 자, 다른 퀴즈입니다. 일반 구역에서 스트로크한 볼이 금이 가거나 갈라진 것 같아서 그 볼을 막하고 집어 올려서 금이 간 것을 확인했어요. 플레이어는 다른 볼로 교체했어요. 이 교체한 볼을 인플레이 시키는 절차는 플레이스일까요? 리플레이스일까요? 아니면 드롭일까요? 자, 규칙 4.2C를 보면 이런 경우 원래의 지점에 볼을 리플레이스 하도록 하고 있어요. 당연하죠. 이 경우는 볼에 스트로크한 것이 아니라 금이 가거나 갈라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볼을 집어 올렸으니까 갈라졌다면 교체하고 원래의 지점에 다시 리플레이스를 하는 거죠. 자, 규칙 4.2B와 4.2C의 차이를 구분하시겠어요? 규칙 4.2B의 조각난 볼은 직전에 스트로크한 지점에서 규칙 14.6에 따라서 티인 구역에서 스트로크한 볼이었다면 티인 구역에 다른 볼을 다시 티어박거나 지면에 내려놓고 플레이할 수 있고요. 직전에 스트로크한 지점이 일반 구역, 벙커, 페널티 구역이었다면 직전에 스트로크한 지점을 기준점으로 그 지점보다 홀에 더 가깝지 않은 한 클럽 길이가 구제 구역이 되죠. 퍼팅 그린에서 플레이한 볼이 조각나는 경우는 없겠지만 만약 조각이 났다면 직전에 스트로크한 지점에 다른 볼을 플레이스하고 플레이하면 됩니다. 스트로크한 볼이 조각난 경우에 그 볼은 인플레이 볼이 아닌 잘못된 볼이 됩니다. 그래서 직전의 스트로크가 취소되는 거예요. 규칙 4.2C는 스트로크한 볼이 정지한 그 지점에서 볼이 갈라지거나 금이 갔는지 확인한 후에 이상이 없다면 원래의 볼을 원래의 지점에, 그리고 금이 갔다면 원래의 볼이나 다른 볼을 원래의 지점에 리플레이스하는 절차입니다. 볼을 집어 올렸으니까 원래의 지점에 리플레이스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단지 금이 가거나 갈라진 볼은 여전히 인플레이 볼이에요. 그래서 금이 갔더라도 플레이어의 선택에 따라서 그 볼을 다시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직전에 스트로크한 지점과 원래의 지점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자, 프린지에서 어프로치에서 볼이 퍼팅 그린에 올라갔어요. 이때 직전에 스트로크한 지점은 어딜까요? 그리고 원래의 지점은 어디죠? 그냥 생각하면 직전에 스트로크한 지점과 원래의 지점은 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면 플레이스와 리플레이스 그리고 드롭이 계속 혼동됩니다. 이 상황에서 직전에 스트로크한 지점이야 당연히 프린지, 즉 일반 구역에서 플레이한 지점이고요. 원래의 지점은 이제 퍼팅 그린에 볼이 정지한 지점이 될 거예요. 퍼팅 그린에서 플레이한 볼이 퍼팅 그린에 있던 비닐봉지를 맞힌 경우 처리 방법이 뭘까요? 이때는 규칙 11.1b의 2항에 따라서 그 스트로크는 타수에 포함되지 않고 다시 플레이하도록 하고 있죠. 그럼 이때 처리 절차는요? 플레이스? 리플레이스? 뭘까요? 네, 플레이스예요. 리플레이스는 원래의 지점에 하는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 원래의 지점은 어디예요? 비닐봉지를 맞고 정지한 그 지점이에요. 스트로크가 취소되고 규칙 14.6에 따라서 다시 플레이하는 경우인데 원래의 지점, 비닐봉지를 맞고 정지한 지점에서 플레이를 다시 한다? 앞뒤가 안 맞죠. 이때는 직전에 스트로크한 지점에서 플레이스하고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규칙에서 인플레이볼을 스트로크하고 나서 그 스트로크한 지점, 즉 직전에 스트로크한 지점에 다시 볼을 리플레이스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리플레이스는 볼을 집어 올렸거나 움직이게 한 경우 연속성을 지키기 위해서 원래의 지점에 다시 볼을 두는 절차입니다. 이렇게 원래의 지점과 직전에 스트로크한 지점을 명확하게 구분하면 플레이스와 리플레이스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규칙 14.6을 한번 정리하고 영상을 마칠게요. 직전에 스트로크가 취소되거나 규칙에서 다시 플레이하는 것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또는 직전에 스트로크가 타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모두 규칙 14.6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 14.6은 직전에 스트로크한 점에서 다시 플레이하는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페널티를 받는 경우이든 페널티가 없는 경우이든 동일합니다. 직전에 스트로크한 지점이 티인 구역이었다면 티인 구역에서 다시 티업하거나 볼을 지면에 내려놓고 플레이하면 되는 것이고요. 직전에 스트로크한 지점이 일반 구역, 벙커, 페널티 구역이었다면 직전에 스트로크한 지점을 기준점으로 그 지점보다 홀에 더 가깝지 않은 한 클럽 길 이내의 구역에 볼을 드롭하죠. 그리고 퍼팅 그린에서 직전에 스트로크를 한 경우라면 그 지점, 그 직전에 스트로크한 지점에 플레이스합니다. 모두 드롭과 플레이스죠. 그러니까 당연히 규칙 14.6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언제나 볼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드롭과 플레이스 그리고 리플레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명확하게 구분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은 네이버 카페 어벙벙사자의 골프 규칙이나 이 영상의 댓글로 언제나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